예, 이제 한 5시간여 지나면요. 청와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청와대에 봉황기가 개항될 예정인데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의 직무 공관은 일단 공관보다는 여민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래서 같은 건물에 있다고 걱정 많이 한다고 30초 안에 가야 될 텐데 어떡하냐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사실은 지금은 같은 층을 쓰고 있어서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을 가봤더니 정말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다들 참모들이 붙어 있는데 예. 그런 시스템과 비슷하게 대통령이 3층에 계시고 2층에 3실장이 있고 1층에 수석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서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바로바로 필요하면 부르면 뛰어 올라가야 되는 뭐 지금하고 다르진 않은데 조금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예, 자정이면 이 봉황기가 다시 청와대에 걸리게 됩니다. 성침 부대변인도 청와대 근무해봤죠? 예, 문제는 예. 됐습니다. 자, 이 봉황의 의미, 상상의 세고 국가 수반을 상징하고 이 번영을 뜻한다고 하고요. 무궁화는 국민 정체. 그러니까 이 봉황이 국민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보호하고 있는 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자, 이게 다시 걸린다는 거죠? 상징적인 거죠. 대한민국에서 봉황기를 비롯한 봉황휘장은 대통령에게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봉황기가 걸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 그 1호기, 대통령이 타는 1호기도 대통령이 탔을 때만 봉황휘장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봉황이 대통령이 이곳에 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봉황이 무궁화를 싸고 있는 것, 국민 전체를 받들어야 된다. 국민이란 그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결국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라는 게 휘장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국민 전체를 품기 위한 행보로 많은 행보들을 하고 계시죠. 오늘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보수 인사에 대한 장관직 임명을 한 것도 그럴 것이고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다르다. 야당 대표일 때 뭔가 한 진영의 대표로서 했을 때와는 달리 뭔가 이 대통령은 양쪽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대표하고 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양쪽 진영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셨었는데 예. 우선 이 황징 우리가 보는 저희 그 봉황이 무궁화를 싸고 있는 이 상징 역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런 행보를 걷는 그런 의미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봉황새가요 국가 수반 대통령을 상징하기 시작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왕의 안내로 의장대를 사열한 박 대통령은 이어서 박 대통령 내외부는 국왕부처의 안내로 영빈실로 향했는데 국왕부처의 안내로 왕실차 롤스로이스의 동승 수만 명을 헤아리는 환영 인파를 해치며 특히 이날 방콕 시내 박교는 임시 휴교까지 하면서 박 대통령의 방문에 유례없는 환영을 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대한 봉황새 하추는 더욱 김민대 이 봉황 아치 1967년부터 써야했던 네. 포스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상대국에서도 방콕 간 거 아닙니까? 예. 중국에? 근데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의미에서 봉황을 저렇게 크게 야. 거리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빈대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꼭 봉황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재밌는 걸 좀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왜 용이 아니고 봉황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임금은 용이 맞습니다. 막 큰 빨간색 그 어관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이 아니라 봉황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절대군주를 표현하는 게 왕, 절대군주를 표현하는 게 이제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봉황 같은 경우는 덕치, 정통성, 그리고 질서, 태평성대 이렇기 때문에 덜 권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인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국가나 국민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용이 아니로 저렇게 봉황하고 가운데 무궁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으로 1967년도에 대통령 표장에 대한 어떤 공고가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윤보선 전 대통령은 의전 차량의 번호판에 봉황 휘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봉황 지금 보면 뭐 당연하게 느껴집니다만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보통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권위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당시로 잠시 돌아가 보시죠. 보통 사람 노태우 후보는 가는 곳마다 보통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의 손을 잡을 때도, 가난한 이웃과 어울릴 때도 그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예, 보통 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너무 청와대가 권위적이다. 네. 그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선 이 봉황기에 대해서, 이 봉황 문양에 대해서 이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생각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권위적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임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좀 해야 되겠고 예. 보통 사람이 시대를 열어서 회의도 처음으로 원탁에서 하는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봉황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사실 비주류에서 주류로 예. 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렇게 권위주의적인 것과는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 싶어서 아마 그때 봉황을 없애라는 그런 지시까지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황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하고 그렇죠. 국민과 소통해서 자기의 업적을 잘 이뤄내는 게 중요하지 봉황이 있고 없고가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이나 정권 선패의 유무를 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여민관에서 직무 시작하고 봉황기 걸어놓고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초심을 잃지 않고 퇴임 시에 정말 봉황의 그 그림자답게 당당하게 그곳을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결국 봉황의 존재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봉황이잖아요. 미국은 여러분 아시죠? 백악관에 걸려 있는 것. 대머리 수리. 이 독수리 같이 생겼죠. 자유와 강인한 힘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 수탉입니다. 수탉은 또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알리는 또 그런 용맹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 새가 이 문양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봉황, 좋은 뜻이겠죠. 자, 청와대로 이제 오게 돼서요.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호처가 안전, 보안, 화생방, 위생, 소방, 위험물 탐지 등등을 13개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이상 무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안전하게 됐다고는 합니다만 과거에 아찔했던 상황이 있었죠. 당시로 잠시 돌아가 보시죠. 그 당시 생포된 무장공비 김신적. 그는 기자회견에서 북괴로부터 지령을 받고 난파된 사실을 자백하면서 북한에는 남한의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한 특수부대가 훈련을 받고 있음을 폭로했다. 청와대 내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그다음에 부수하에 있는 주요한 간부들을 총살하기로 임무를 받았습니다.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젊은 나이에 내가 목숨 끊어야 되느냐. 또 나오면 살려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순간에는 그냥 이제 그냥 수류탄 이 땅에 놓고서 이렇게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김진욱 대변인 참 천만다행이었죠. 청와대가 정말 뚫릴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북악산 쪽에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차만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인왕산, 북악산 여기까지 과연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올 수 있겠느냐라는 걸 상상도 못했던 1968년에 바로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 바로 뒷산 북악산까지 무장공비들이 이제 넘어왔고요. 당시에 이제 그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지금도 북악산 바로 뒤에 청와대 바로 뒤에 산책길에 가면 이 소나무 같은 나무에 이 총탄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청와대의 그 경비를 삼엄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당시에 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적대적이고 그 관계 속에서 뭐 대통령의 뭐를 따라왔다,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저 정도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그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청와대로 이전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청와대를 한 3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보안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청와대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 안에 있는 보안 점검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또 이번 주 동안 여러 관련 기관들에서 청와대에 대한 점검을 마친 결과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은 이상 무다 이런 예.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찍고 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서 청와대 상공에 대한 안전도 꽤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이번 정부에서는 없어야겠죠. 자, 물론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한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만 역대 대통령 많은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청와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개됐던 사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웅 대변인, 저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머리가 하얀 분 김동영 당시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질책했던 장면이에요. 네, 지금이야 이제 대통령이 총재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YS 시대 때는 대통령이 그 당의 총재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나무라는 상황이거든요. 김동영 저희 좀 보면 뒤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군가 이렇게 뭔가 꾸짖고 있는 상황에서 문틈으로 열린 상태에서 전속 사진사가 찍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좀 나가 있으라 할 것 같은데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그 다음 샷까지 찍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 사진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했고 무엇보다도 김영삼 대통령은 언론은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상들을 만났을 때 뭔가 리드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클린턴이 왔을 때 청와대 경내를 같이 조깅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국민들이 볼 때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나란히 이렇게 조깅을 하네. 이렇게 주도적인 모습을 연출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클린턴한테 보조를 맞추려고 굉장히 빨리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속도가 1분에 1km를 4분대에 뛰었다고 하니까 거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60대의 나이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 장면인데 키 차이가 있으니까 보폭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클린턴 대통령은 설렁설렁 뛰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저렇게 녹지원을 앞으로 뛰면서 정말 있는 힘껏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은 본인이 말로 메시지를 전달은 하지만 본인의 어떤 제스처나 어떤 동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속 사진사와 호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그때 마침 전속 사진사가 없으면 그거는 담기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전속 사진사의 관계는 진짜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덕없이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사진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인데 책상에 엄청 책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 사진 한 장으로도 YS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런가 하면 성추인 부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민적인 모습. 저 장면은 뭐예요? 저게 비행기 타면 가끔 좀 상공으로 올라가면 귀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귀 막히는 거를 본인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저때 뒤에 주치의가 앉아 있었는데 주치의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뭐 침을 삼키거나 아니면 사탕을 먹는데 나는 코를 막고 이렇게 숨을 내뱉으면 이게 귀가 뻥 뚫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풀어줬던 겁니다. 저때 왜 저런 장면이 나왔냐면 원래 대통령 전용기를 타면 대통령 따로 좌석이 있거든요. 근데 저때 뉴질랜드 순방 때인데 저때 뭔가 사정상 대통령 1호기를 타지 못하고 뉴질랜드 측에서 제공한 좀 작은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과 함께 타고 있었고 그 직원들이 솔직히 대통령이랑 타면 분위기 좀 엄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숙한 분위기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저런 장난도 치신 건데 또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하면 저런 사진 이외에도 뭔가 시장에 갔을 때 귤을 몰래 주머니에 넣는 그 사진. 그때 원래 그 상인이 하나 가져가세요 했는데 2개를 넣어서 그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 청와대로 돌아가게 되면 전속 사진사들이 그런 사진도 많이 찍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런 모습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소탈한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어제 사실 잠깐 화면을 흘려가서 보여드렸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화가 참 많잖아요. 요 사진이에요. 청와대 앞을 저렇게 본인이 빗자를 들고 최성평 저렇게 직접 내 집 앞은 내가 쓸자가 이미 저 당시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많은 일화가 있는데 저거는 영상이 첫 공개됐지만 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절하게도 그 솔선수범해가지고 변기 수조 뒤에 있잖아요. 거기다 벽돌 2장을 넣어가지고 물 수위를 항상 올려놨대요. 물 아낀다고. 물 아낀다고.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그게 이제 그 변기 뒤를 열어보니까 그게 있어서 아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말로만 근검절약, 솔선수범을 외친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의 삶 자체가 그랬구나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후 평가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저 사진도 마치 개선 장군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통령이 빗자루 들고 마당 쓴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럼요. 아니 본인 집도 아니고 청와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새마을 운동의 강력한 예. 메시지가 됐겠죠.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지도자의 언행일치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대신합니다. 이제 청와대로 다시 오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주게 될지요? 굉장히 사뭇 궁금해집니다.